아, 장도연은 천재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15년도에 했던 프로그램 때부터 느꼈던 이 누나의 어떤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니 재수없게 진짜 왜 이 얘기 하는데 빼빼로가 떨어져.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재밌게 해줘요.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 센스 진짜 아 왜 열받게 하지 마 빼빼로. 장도연의 살롱 드림. 안녕하세요. 문화, 예술, 철학, 뒷담화,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입 털고 싶은 사람은 모두 모이세요. 여기는 바로 살롱드림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게스트는요 빼빼로 특집입니다. 저도 뭐 한 빼빼로 하지만 이분 앞에서는 저게 너무 웃기다. 빼빼로데이 적혀 있는 게 너무 웃기다. 오, 나 빼빼로색이네? 여기 과자 부분, 여기 초콜릿 부분이네. 오, 이거 잘 입고 왔다. 저 빼빼로입니다, 컨셉. 빼하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모델, 예능 모두 다 주름 잡고 있는 주은재 씨입니다. 모르겠어요. 대강 알아들으셨죠? 아, 근데 저 누나 또 천재라서. 아이, 도연 누나 천재죠. 모델 개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 멀었네. 아직 멀었어. 최근에 나선욱 씨 나온 것도 봤습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괜찮잖아, 괜찮잖아. 이 정도면 괜찮잖아. 그 뭐야? 아, 나선욱 씨 편을 재밌게 봤습니다. 아 어제 업로드된 영상 봤거든요. 네, 하나 드실래요? 어? 마실래요? 와, 어이구 기가 막히네. 아 카메라 있는 것도 아시고 네, 드세요. 원하시는 걸로. 네. 저기 뭐야, 저는 탄산 좋아하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네. 다비치 분들이 요거 드셨더라고요. 그죠? 뭘 많이 봤네. 시즌 1부터 많이 네. 봤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초라해졌던데?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해. 미니멀리즘. 아,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 재미 요소가 많네 등장하자마자.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는 개그맨 조세호의 친한 동생 장도연이라는 사람을 천재라고 생각하는 나원. 장도연 추종자. 어 저 예능인이라고 소개를 해야 되나요? 모델. 요즘 뭐라고 해? 저 모델이에요. 저 방금도 광고 모델 행사 다녀왔습니다. 모델 조우재입니다. 인사부터가 예능화가 예, 많이 됐네. 누나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다? 아니야, 난 영미 선배님한테 배웠어. 아, 다 돌고 그렇게 뭐가 도네요. 있죠. 네. 예. 겸손하시. 기분 나쁜데요? 어떤 점이? 아니, 빼빼로데이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11월 11일이고 그치. 현재 녹화 날짜로는 9월임에도 불구하고 10월에 빼빼로 하나도 만든 게 없잖아요. 그치. 그 심지어 빼빼로 옷으로 입고 왔어. 나 몰랐어. 와, 진짜다! 오, 그러네. 나 몰랐어. 그러네. 정확히 아랫부분이네. 고마워라, 세상에. 아니 고마운 게 아니라 나 몰랐다니까요. 누가 9월에 빼빼로데이를 하겠어요. 근데 인연이지. 저희가 방송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둘이 MC 했던 거 있잖아요. 연애 직캠. 연애 직캠. 이제 연인끼리 깜짝 카메라를 해가지고 좀 어떻게 리액션을 하나 뭐 맞아,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그리고 맞아. 그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어떤 얘기 하려고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사실 개꿀 그죠? 감사한 일이지. 날씨 상관없고 지붕 있는 데서 재밌는 영상 보는데 하물며 재밌었어. 심지어 영상이. 영상도 너무 영상이 재밌는데 재밌었어. 녹화를 2개 뜨는데 2시간 맞아, 했나?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돌아가야죠. 스타그램이라고. 기억하는구나. 네, SBS에서 패션 뷰티 프로그램. 맞아요. 담비 언니도 정윤기 계셨고 선생님. 정윤기 선생님도 계셨고. 그분 이제 MC고 저희 둘은 이제 주로 상황극 담당. 그때 뭐 했는 줄 알아? 네. 그때 오버사이즈 뭐 누가 뭐 입었어. 근데 내가 얘 뭐라고요? 오버 싸지 말라고요? 막 이런 거 했어. 뭐 구린 막 그런 맞아, 개그. 맞아, 맞아. 근데 생각해보면 모델인데 네. 뭐 그런 거를 막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다 아. 받아주고. 그때 2015년인가 그랬었거든요. 얘는 그때 거의 초반이잖아요. 초창기죠. 어. 그때 사실 모델계에서 나는 확실히 탑을 찍을 수는 없겠다. 자기 어떤 객관화가 딱 그때 이미 됐죠. 근데 사실 도연 누나를 그때 만난 게 저한테는 뭐 이것까지 얘기해도 되나? 뭘 얘기할 건데? 아니 뭘 얘기할 건데? 우리 30초 남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초창기 때 도연 누나를 만난 게 되게 뭔가 제 진로를 결정하는데 좀 영향이 있었어요.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누나가 너무 잘 받아쳐주고 이게 막 케미가 너무 제가 느끼기에도 와, 이 누나랑 나는 진짜 같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재밌을 수 있구나를 제가 그때 느껴가지고 세상에. 그래도 방송 나 좀 해도 나쁘지 않다. 되겠다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갖게 됐죠. 고마워요. 네. 아니 아까도 진짜. 인사하면서 굳이 그런 얘기 안 해줘도 되는데 장도연은 천재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했어요. 다 자르던데. 왜 그러냐? 싫은가 봐. 그렇게 나가는 게. 나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19년도에 했던 프로그램 때부터 느꼈던 이 누나의 어떤 와, 어떡하면 저렇게 아니 재수없게 진짜 왜 이 얘기 하는데 빼빼로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빼빼로데이가 다 가짜니까 얘네도 알러지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재밌게 해줘요. 아, 그래.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 막 연예인분들만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와, 이 사람 진짜 말씀 잘하신다 뭐 이런 사람들을 막 봤었는데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 센스. 진짜. 근데 왜 열받게 하지 마 빼빼로. 뭘로 붙여놨는데 이거. 야. 아니 우재 씨 나온다고 우리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아주 뭐 굵직굵직한 프로그램 3개를 또 고정으로 하고 계시고 그렇죠. 유튜버로서도 네네네. 아주 활발한. 그래서 지금은 예능인으로서도 유튜버로서도 활약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는 이제 패션 모델이셨고 짠해. 네. 그리고 그 전에 인터넷 방송 라디오 DJ도 하셨고 휴학하고. 또 그 전으로 넘어가면 공대생이셨고 네네네. 노선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다 계획하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라고는 전혀 없이 전혀 계획 없고. 저는 하다 보니 모르겠어. 이게 제 성격이 그런 건지 그냥 전 불안감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 나중에 그 좀 질리거나 멈춰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딴 데 그냥 발 하나 담궈 놓는 정도? 그래서 이제 아님 말고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잘 없죠, 인간관계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거울 치료 같아. 비슷하잖아. 내가 똑같거든. 네. 나도 아닌 말고거든. 이 누나도 인간관계 되게 좁고 맞아. 사람 간에 상처받을 일 별로 없고 맞아. 안 만들면 돼. 관계나 이런 쪽으로는 좀 일찍 해탈을 한 것 같아요. 뭐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애초에 그냥 저는 태어날 때부터 효율이 좋다 쪽으로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이 마음 쓰는 것도 어쨌거나 네. 에너지니까. 너무 피곤해. 효율. 시간 대비 얻어지는 거 많고 투자하는 거 대비 얻어지는 거 많은 거를 중시하죠. 저는 사실 연인 관계도 예를 들어서 상처나 서운하는 거를 저는 굳이 그러니까 왜 받지? 왜 상처받지? 왜 서운하지? 마인드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 내가 이거 서운해봤자 달라진 게 뭐가 달라지고 내가 이거 상처받아봤자 뭐가 달라질까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핸드폰에 내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 있어? 예를 들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나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교제했던 사람들 뭐라고 저장해요 네. 보통? 만약에 장도연이다, 도연. 근데 다 마음에 들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 사람과 연애를 할까? 근데 딱 하나 단점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그래서 도연 보고 도연? 왜 뒤에 하트가 없지? 그러면 또 그러면 방금 저한테 다 잘 맞는다면서요? 그거 하나만 빼고 그게 숨겼어. 전부인데? 그게 전부인데 그걸 어떻게 빼요? 그게 커? 그냥 저는 덤덤한 거 좋아하고 피곤한 일 없는 거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스타일대로 잘 살고 계시네 그럼. 맞아. 또 요런 스타일 또 좋아하는 또 사람들도 있고. 좀 궁금한 거 있는데 덤덤한 분이랑 연애하면 왜 헤어져요? 왜 헤어지냐고요? 예민할 게 없는데? 근데 뭐 그 헤어지는 이유가 뭐 한 수십만 개는 될 텐데 그거 중에 하나는 뭐 없을까요? 뭐 어느 순간 밥을 먹는데 너무 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또 뭐야 무슨 소리야? 기분 탓이야 기분 탓.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야. 야, 그럼 어떻게 밥을 먹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모르잖아 마음을. 그럼 어떻게 표현해? 그냥 저는 뭐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지만 인간의 그 사랑의 유효기간은 짧지. 짧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마음이 식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라고 표현할 거야? 그만하자. 그만하자고? 그만하자. 어디서 나온 소리야 이거? 여기 좀 조촐해지더니 이게 저기서도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네. 이명. 네, 그런 걸 이명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근데 만약에 무슨 소리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라고 하면 어떡해? 근데 나는 너에 대한 마음이 좀 식은 것 같아. 갑자기 그렇게
아니 이거보다 좋은 이별이 어딨어? 물론 뭐 잡거나 하는 상황은 생기겠죠. 근데 뭐 내가 결론은? 아니면 혹은 상대가 아니어도 나는 난 아닌 것 같아라고 정보 전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 네 마음은 그렇구나. 난 굉장히 아프지만 어쩔 수 없지가 되는 건데 여기서 나는 이미 마음이 식었는데 내가 헤어지자는 말을 못해. 그래서 계속 끌어. 무슨 시간 낭비를 왜 해요? 그냥 얘기하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나한테 뭐 감정이 없냐, AI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감정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도 좋아하면 되게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죠. 최근에도 미술관역 동물원을 다시 보면서 저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분포되어 있는 우리나라 멜로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 특유의 필름 색깔이랑 맞아, 감성이 그 있어, 감성이. 특유의 대사 톤이랑 보고 울렁울렁하기도 하고 방송에서 우는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그래, 맞아. 자료화면으로 합치면 한 2, 3분은 땡길걸요 아마? 그 정도로 저도 감정에 좀 이렇게 동화되기도 하고 하죠. 근데 이제 쓸데없는 감정을 안 쓰는 거지. 네. 선이 확실하네, 뭘 하던 네. 간에. 아니, 우재 씨가 별명이 아주 많아요. 요즘에 더 생겼죠. 최근에 생긴 거 얘기해줘. 뼈. 뼈? 아, 그냥 뼈라고 해? 그래서 사람한테? 네, 뼈. 그래서 뼈 해장국 이러면 우재 해장국이라고 부르고 갈비 우재, 갈비뼈. 그런 느낌? 누가 지어준 거예요, 뼈? 그걸 침착맨. 아니, 근데 아이디어. 자기는 자기가 지은 거 아니라고. 그거는 이제 만들어진 거다. 지구에 그냥 미생물이 생긴 것처럼 뼈라는 게 만들어진 거지 자기가 만든 거 아니다라고. 이제 그럼 친척맨님 그냥 발견만 했나 보다. 침착맨이 만든 거예요. 근데 원래 침착맨이 그런 식으로 잘 빠져나가. 침착맨이 만든 별명이 뼈. 뼈. 우재가. 주 예민 보스라는 별명은 왜 있어요? 예민해 보이나 봐요. 예민하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아는 분들 그런데 저 계신 분들 저기 F 분들 있잖아요. 공감 많이 감정으로 하지. 사는 사람들. 감정만 담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냉랭해 보이고 약간 좀 예민해 보이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오히려 제가 저런 분들보다 저는 여유 있으면 여유 있지 예민하지 않거든요. 이미지가 또 뭐. 말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F 중 한 분이 제보가 왔는데 사람을 턱으로 가리켜도 돼요? 라고 하시는데 턱이 볼로 한 거예요, 볼로. 그러니까 이거 볼은 하나하나 좀 나아요? 설명해 드려야 돼요. 저는 만약에 턱으로 날 가리켜봐. 아, 나를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저분들이 이제 턱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다르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야. 나는 좀 목적과 이거의 기능적인 거에 나는 좀 집중을 하고 저분들은 의미에 좀 집중을 하고 또 제가 또 비꼬잖아요 지금 제가 저거 막 이렇게 하잖아. 전 재밌으니까 이제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리액션이 크게 상처받거나 이러지 않는구나. 저는 없어요. 저는 상처받을 아니야. 일이 없어. 아니 그러면 상처가 아니라도 기분 나쁜 거. 그걸 하지. 라이브 방송할 때 네. 제일 기분 나쁜 리액션이나 말은 뭐가 아 있어요? 그런 건 있지. 되게 치명적으로 관통한 척하는 사람들 있어요. 단순한 거예요. 그만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그만해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막 재밌게 막 얘기하고 있어. 뭐 예를 들어서 1절, 2절, 3절까지 할 수 있잖아요. 내 맘이야, 내 방송인데. 근데 다 막 재밌어하고 있어. 근데 그 와중에 한 명이 그만 이래요. 좀 기분은 안 좋긴 하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여기를 다 컨트롤하는 사람처럼 그만. 약간 나는- 이 느낌이네. 이 그래서. 느낌으로 이제 다른 얘기. 왜냐면 나 즐거워야 되니까. 그런 거 이제 보면은 치가 떨리죠. 그럼 그거에 대해 막 대응하진 않아? 안 하죠. 뭐 중요한 건 클릭 2번이면 그분들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것마저도 저한테는 크게 막 와 진짜 타격감이 없네. 분노 느껴본 적 없어? 분노. 표독스럽게 막 목소리를 막 내가지고 막 분노를 표출하고 막 이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있죠. 그럼 내가 갑자기 미친 척하고 네 뒤통수 때리면서 야 뼈! 이러고 도망갔어. 그럼 안 열받아? 그러면 안 그냥 열받아. 미쳤어. 뭐 카메라 도나 정도 카메라 없어. 하나 없어? 응. 다 끝났어. 다 끝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우주야 고마워 나와줘서 그거 아니에요 누나. 근데 내가 야 이 뼈! 이러고 다시 도망갔어. 재밌을 것 같아. 재밌다고? 전혀. 왜냐면 이것도 누가 하냐에 따라 다른 거지. 와 열받게가 안 되네. 나를 열받게 하는 요소는 딱 있어요. 뭐 얘기해줘. 피해주는 거. 남한테 피해주는 상황. 지금 딱 생각난 거예요. 어릴 때 20대 때 제일 제가 많이 느꼈던 열받음은 지하철을 엄청 많이 탔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지하철로 등하교를 했었던 기간이 있으니까 러시아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치. 근데 제가 타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천천히 줄어들잖아 속도가.
쭉 올 때 빈자리가 하나가 딱 보여. 그러면 응. 사람이 다 내린 다음에 타는 게 그치, 어떤 매너고 어.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더라도 눈치를 좀 보고 응. 앉을 사람이 없나 하고 앉는 게 보통은 이제 공공 예절이지. 어떻게 보면 상식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리가 저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장애물들 있잖아요. 없어 이거. 그냥 돌격. 돌진. 사람들이 뭐 내리건 말건 그냥 이것만 보는 거야. 그런 건 또 화가 나. 그런 거에 좀 공공 많이 예절을 안 지키면 화가 나네. 남한테 피해를 주는. 나 엄청 웃긴 거 있었다. 나는 요즘도 지하철 자주 타거든. 막히는 거 싫어가지고. 근데 이건 요즘은 아니야. 몇 년 전인데 다리가 길어. 네. 어떻게 보다 보니까 많이. 누나는 많이 건너편에 긴데. 다리 올릴 수 있죠. 근데 안 올리지. 그건 공공 예절이 그건 아니잖아. 아니- 그래서 그걸 상식선. 내리니까 사람들보다 좀 많이 나와 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좀 뻗었나 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웃겼던 게 다 이렇게 있는데 내 다리만 이렇게 나와 있었다? 근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가다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이러는데 봤어. 그래서 내가 너무 웃긴 거야. 진짜 진짜로요? 거짓말 아니야. 진짜 나는 아저씨가 발도듬하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내가 다리가 많이 이렇게 돌아갔어. 그래서 그 버릇이 고쳐졌어. 난 그래서 지하철 타지? 그러면은 완전 여기를 최대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절대 안 뻗어. 편한 삶을 살았네 누나. 이게 전부야. 지하철 아마 365일 동안 10년 타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 근데 아무튼 나는 맞았고 내 다리는 돌아갔어. 돌아가고. 그건 맞아. 그건 팩트야. 그 이후로 내가 다리가 길고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자각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시민인 거지. 알잖아요. 알아야지, 내가 알아먹어야지. 겪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이제 너무 좋죠. 자, 그러면 이 이슈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흡연자 이슈라는 게 있어요. 네. 만약에 한 번 흡연을 하러 가려면 약 15분 정도가 소요가 돼. 근데 이 사람은 지긋지긋해. 근무 중에 무조건 4번 이상은 흡연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 1시간 늦게 퇴근을 해야 할까요? 내일이 있고 그의 일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 근데 실제로 제가 여행을 갔어요. 남자 5명인가 4명인가 그랬어. 나만 비흡연자인 거예요. 저는 담배를 안 펴봤으니까. 근데 우리 그 친구들 그룹의 특징이 이제 여기 들어갔다가 1, 20분 둘러보고 나왔어. 이동 전에 한 대 펴야 돼요. 몰라 뭐 바깥 공기가 주는 스위치가 있나 봐요. 들어갔다 나오면 펴야 돼. 그러면 여행 왔잖아요. 나는 아까운 시간인데 그치.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옆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5분이건 10분이건 여길 들어갔다가 여긴 아니네 하고 나올 수 있잖아요. 바로 한 30초 있었나? 한 대 펴야지. 공항에서도 흡연실이 따로 있잖아요. 다 거기로 들어가. 근데 앞에서 캐리어를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나도 사실 비흡연자여가지고 친구들 필 때 우두커니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적당히 해야지. 근데 적당히. 맞아. 난 담배 연기 맡아도 큰 상관이 맞아, 없거든. 맞아. 나 나는 상관없어. 의도야, 의도. 얘가 미안해하면서 어. 끌려고 아이고 액션이라도 하면 더 펴라고 하는데 막 세월호 내월을 하면은 이런 씨발 그러니까 괜히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여기 해. 들어갔다 나와서도 빨리 피게 빨리. 응, 미안 그래, 미안. 그래, 이 정도만 해도 그래. 천천히 펴 괜찮아. 맞아, 근데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맞아. 그런 포인트가 많이 그래. 화가 나는 거죠. 괘씸한 거지, 괘씸한 거. 아니 우재 씨가 네. 시크함의 대명사이자 호들갑을 안 떨기로 유명한데 호들갑을 안 떨려고 호들갑 떠는 사람.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 안티 호들갑이라는 거에는 좀 동의를 해요. 그것도 물론 뭐 유행을 쫓아갈 수 있고 트렌드에 맞춰갈 수 있지. 근데 맞춰가는 거가 싫다는 게 아니고 안 맞춰가면은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잘 돼야 되는데 제가 무슨 니는 뭐 요즘 하는 거 안 하냐, 뭐 트렌드 안 따라가냐,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안 해도 되긴 해요. 그래, 맞아. 근데 선택이야, 선택. 안 하면 마치 인생이 되게 허무해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조금 힘들어하는 거죠, 보기. 마라탕 아직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저기 자이로 이거 방송 키고 이런 거 말고. 자이로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해명을 몇 번 뭐 했는데 제가 평양냉면이랑 마라탕 부심 있는 사람들을 많지. 그러니까 근데 난 뭔지 너무 알 것 같아. 봐봐요. 마라탕 먹어봐. 정상. 어. 마라탕 맛있어. 정상. 어. 난 매일 마라탕 먹어.
정상. 그래 자기 그걸 먹지. 마라탕을 안 먹어봤어? 비정상. 평양냉면? 평양냉면 먹어봐. 정상. 나 평양냉면 좋아해. 정상. 함흥냉면보다 평양냉면이 맛있어. 정상. 그래 취향이야. 봉피향을 갔어요? 봉피향? 평냉은 뭐지? 막 이런 거. 일밀대지.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 평양냉면집 그 분들은 바보라서 장사를 그렇게 하나? 그것도 다 내려오고 프랜차이즈를 그래. 열만 하니까 하는 거야. 전문가분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만든 레시피로 다 만들어서 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래 나 근데 뭔지 알아. 난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 내가 뭘 맛있다고 했어. 그러면 에휴 그거 먹을 줄 모르는 거. 아니 내가 맛있다는 게 뭔 그러니까. 난리야. 나 그게 너무 그러니까. 이해간다. 아 내가 맛있다고 내 내가 혀가 내 맛있다는데. 혀가 좋다고. 내가 가겠다는데. 그래. 옛날에 뭐 얼마나 웃겼는 줄 알아? 이제 지인 몇 명이랑 복집을 갔어. 복집을 갔는데 이제 그 지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탕이 나오고 뭐가 이렇게 막 나왔어. 근데 맑은 먹었는데 슴슴해. 근데 복지리를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 이거 너무 심심한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유 이거 먹을지 모르네. 원래 그 슴슴한 맛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근데 먹었는데 아무래도 슴슴해. 그래서 지금 먹을지 모르니까 좀 이게 양념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소금 간이라도. 근데 아우 이게 복지리가 그렇게 뭘 넣어서 먹는 게 아니고 아이고 간이 안 됐다 이런 거야. 간을 안 하고 그냥 물에다가 복만 집어넣고 주신 거야. 물론 이거는 그분이 인정을 하셨지만 그렇게 먹는 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으름장 녹는 사람들이 그래, 예를 나 들어서 피곤해. 복에 독까지 먹으면 인정.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면 인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양냉면 집에 가서도 일단 저도 뭐 안 먹어본 건 아니에요. 평양냉면 사실 아직도 저는 맛을 그렇게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이거 취향이니까. 식초 겨자 있긴 하잖아. 왜 있겠어요? 넣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뭐 넣을 사람은 넣어야지. 오브제야? 넣으라고 있는 거잖아. 멋있다. 잡잖아요. 이거 나오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맞아. 막 평양냉면 나 이 손가락도 싫어. 모욕하는 거라고 막.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이제 좀 무슨 말인지 너무 알지. 싫고 힘들다 이거지. 취향은 존중해야 아 돼. 그럼요. 런던 베이글 먹어봤어요? 런던 베이글이 이제 존중한다고 해놓고 질문하는 거 봐. 줄을 그렇게 쓰잖아요. 줄 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줄 서는 곳에서는 아예 안 먹어. 안 먹어요. 왜? 그러니까 그게 10분 이하 정도면 먹는데 거기 누가 봐도 늘 갈 때마다 줄 아니면 브레이크 타임 있는 그 집 있죠? 먹어본 적이 거의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서도.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식당이 있고 맞아. 그 식당의 줄을 왜 서냐 이거를 이렇게 경로를 한번 찾아보면 결국 인스타그램 혹은 진짜 뭐지? 다 이러고 있다. 어떤 방송에서 누가 먹었다가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크게 중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줄 선다는 게 사실 드시는 분들은 또 그 희열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기쁨을 느끼는 어떤 또 하나의 놀이이긴 한데 저는 그냥 저는 굳이 막 줄 서서 그래. 먹거나 이런 거를 나는 안 그런다는 거죠. 슈프림 도산점 가봤어요? 되게 모순이다. 계속 동조해놓고. 저희 샵을 갈 때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돌아버리겠어 진짜. 왜? 사람 너무 많아서? 네. 슈프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제 줄 안 서. 가본 적은 없다. 삶이 확실하네. 뭘 하던 간에. 우재 씨는 그럼 푸바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바오, 팬더. 푸바오 이제 우재 씨의 논리에 따르면 중국에서 왔고 이제 만 3세 이제 내년이면 다시 중국으로 가야 하는데 사육사님과의 그 정도 있고 요즘 대한민국에 사실 그 푸바오 알이거든요. 근데 반환해야겠네요. 저는 푸바오라는 존재를 최근에 알았어요. 몰랐어, 진짜 몰랐어. 제가 그렇게 유튜브를 달고 사는데도 저는 직바오로 먼저 알았어요, 푸바오를. 그 매직박 형님이라고 맛을 하시는 분. 네, 응. 개그맨 출신 맞아요. 치과 의사 응. 그분이 팬더랑 좀 비슷하셔서 직바오라고 저는 언젠가부터 직바오라고 부르시길래 사람들이 푸바오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직바오라고 불렀구나를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대답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안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잘 빠져나갔네. 아니 우리가 우재 씨를 모시고 싶어서 주변에 제보를 좀 받아봤어요. 호들갑 목격담이 아주 쏟아졌습니다. 최근 저희 살롱 드립에 출연해주신 우리 고영배 씨와 권정열 씨의 목격담입니다. 그 형들이 살롱 드립 나왔어요? 제보가 있었어요. 런닝맨 나가면서 그 녹화한 날 다음날 저랑 통화를 했었어요. 자기 다 찍고 왔다고.
라고 호들갑이란 호들갑은 다 떨었다라고. 아까 제가 프레임 만드는 게 이제 침착맨이라고 그랬잖아요. 침착맨보다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에요. 그냥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뒤집어 씌우고 마는 사람들. 그 둘이. 아, 예능의 내가 특별한 그래서 사람이네. 권정열 따로 고영배 따로 어. 초대석을 했단 말이에요. 어. 정열이 형이 나왔을 때는 영배형 욕 반. 그러니까 영배형 나왔을 때는 정열이 형 욕 반. 능력에 비해 너무 잘 됐다. 무대를 볼 때마다 뭐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다부터 제 이름 성명학도 그분들이 만들어줬거든요. 뭐래요? 주인공의 주, 우월하다의 우, 재수없다의 재 해가지고 그 영상 있어요. 옛날 심란한 밤에서 만든 그 있어요. 그냥 그렇게 책임감 없이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런닝맨을 찍고 왔다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는 긴장도 많이 했었고 녹화 끝나고도 되게 어리둥절하게 왔었던 진짜? 상황인데 제가 누구한테 가서 런닝맨을 찢었다 그래요. 영배 씨는 그냥 듣고 싶으신 대로 들으셨나요? 네. 형 나 런닝맨 찍고 왔어. 찍고 왔어. 이러면서 그냥 워낙 얘기하시고. 긍정적인 사람이라. 그치.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니까. 맞아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살롱 드립 제작진들끼리도 결론이 안 난 이슈예요. 만약에 항문에 치아가 생긴다면 그러면은 항문 외과를 가야 할까요? 아니면 치과를 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근데 항문에 치아가 생겼어요? 치아가 생겼어요. 근데 이가 썩었어. 이가 썩었어요? 아니면 이가 박혀 있는 항문 살이 썩었어요? 이가 썩었어. 그럼 치과를 가야죠. 항문 외과를 갔어. 근데 거기는 맹해서 충치를 치료하고 항문 신경 기술이 치료를 하고 할 수 있는 없으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근데 그 치과가 칸막이가 없고 이렇게 쫙 있는 데인데 사람들 이렇게 다 이렇게 누워있잖아. 근데 혼자 이렇게 자빠져 있어야 돼. 그리고 원래 치료 전에 자 주주환자 가글 해주세요. 근데 다른 사람들 하는데 너는 아니 근데 그래도 치과를 가야지. 왜냐면 진짜? 기술이 있는 데로 가야죠. 근데 대신 그 치과를 갔잖아. 근데 그 치과에서 이런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이래가지고 학계에서 많이 왔어. 학계에서 많이 왔어. 세미나 열어. 세미나 열었어. What? oh my god, teeth, in teeth. holy shit. 이래서 막. Teeth in asshole. 근데 많이 봐야 되니까 이거를 벌려야 돼서 개구리를 여기다 끼워야 돼. 지급이. 아니지, 그냥 아름아름 아이 해가지고 그러면 안 하지. 30% 쳐줘. 아이, 지급이 쳐줘. 아이. 지급 되면 해? 지급 때문에 해야지. 그러면 오케이, 지급도 되고 그때 마침 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견학 나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빠 우세 오빠 저 너무 팬인데 저 얼마 전에 팬미팅도 다녀왔거든요. 우와. 우와. 뭐야? 이빨이야? 오빠 어떡해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잠깐만 근데 만져봐도 근데 돼요? 잠깐만요. 이 일이 항문외과를 가면 안 생기는 일이에요? 항문외과는 덜 창피하지. 원래 까는 데니까. 그치. 근데 대신 항문외과는 이가 있어요? 이러면서 아는 치과 형님 여기 한번 와보세요 이거 가지고 세미나 사람들 다 와. 어딜 가나 똑같네. 이제나 그러면은. 저제나 보는 건 똑같아. 아니 근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치, 만약에.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얼마 전에 나왔던 논란인데 엉덩이가 하나라고 생각해요? 두 개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인데 두 짝. 하나죠. 오. 난 두 개. 왜? 갈라져만 있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 왼쪽 엉덩이 따로 오른쪽 엉덩이 따로 힘줄 수 있지 않아요? 나는 지금 이쪽. 그리고 내가 이 힘이 다 따로 가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했어. 엉덩이가 갈라졌지만 붙어 있잖아. 그러면 한 개. 그러면 누나, 응? 그렇게 치면 우리 두 팔도 몸으로 붙어 있는데, 두 다리도 여기로 붙어 있는데, 경계 어디까지 할 건데 이거? 그 엉덩이 한 개야? 두 개지. 아, 엉덩이 그 두 개야? 그렇지 않아요? 아, 그리고 두 개 다 힘주면 둘 다 힘줬다는 거 내가 알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게 힘들어. 태겔 운동. 나도 이 시간에 해야 돼. 물론 하나에서의 왼편과 오른편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치면 저는 팔 다리도 다 하나라고 쳐야 된다는 거죠. 여튼 개수는 하나다. 두 개라니까요? 아, 엉덩이는 두 개다. 두 개다, 두 개다. 제가 사실 최근에 이런 토크 섭외를 고사한 게 있거든요.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근데 철저히 이거는 누나 때문에
나온 거라. 아, 그래서 우주 씨 엄청 바쁠 때인데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젊은 인증을 위해서 사인과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뭐라고 쓰셨는지 봐도 돼요. 아 보여드리면 돼요?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 돼요? 야, 너 사인을 왜 안 해? 사인해달라고. 사인하고 이게 하는 거야? 아 사인하고. 이게 원래 마지막에 다 있어요 이게? 내가 마지막만 안 봤나 봐 맨날. 너무 웃겨. 맛집에서 사인을 못하겠는데 이런 얘기 여기서 해도 되냐라고 했어. 나 네, 저기서 나- 사진 찍는 건 내가 봤는데 빼빼로 데이니까. 네. 이렇게 아, 사서. 빼빼로처럼? 그 빼빼로처럼 살게요. 옆으로 좀 더 빼빼로 갈게. 아, 그래. 그럼 다시 반대로. 반대로도 하고. 전국이 푸바오 열풍으로 들썩거려도 호랭이 외길 인생을 걷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븐틴의 호시 씨입니다. 살롱 드립을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그런 진행 있잖아요. 막 사람 불편하게 하는 진행. 이 아니고 뭐야, 취한 거야? 먹이는 거야? 근데 13분이 좀 잘 맞아요. 처음부터 안 맞네. 그 다음 해에도 안 맞네. 단체 생활 안 해본 사람 이해 진짜 못한다니까. 남 얘기 같은 거야. 그냥 안 해봤으니까 야 그냥 사이좋게 누구야, 지내면 누가요? 되지.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해봐. 쉽지 않다고. 뭐야, 감독님이에요? 근데 기분 탓인가? 회사분이 자꾸 앞으로 오시네. 나 이거 여고의 남 같아. 내가 이러고 있다 보면 여기 와 있을 것 같고. 시즌 1은 고급 컨셉 시즌 2엔 부대접이죠 살롱 드림 살롱 드림 살롱 드림 장도연의 살롱